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입니다.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 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북한은 이 직책을 신설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 사전에 의하면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선출되는 순간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인 총비서를 대리하기 때문에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 규약상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도 겸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1비서에 선출된 인물은 동시에 군대도 장악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사시 체제 안정성과 4대 권력 세습을 포함한 백두혈통에 의한 권력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은의 8세 생일 때부터 김정일은 최측근 간부들에게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은도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그의 신상에 이상이 생긴다면 김정은은 후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제1비서직에 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지도자 개인 이름이 모두 삭제된 것을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인 통치에서 당중심 통치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개정 당규약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김정은의 이름이 당중앙 또는 수반과 같은 표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제, 즉 김정은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 체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개인 통치에서 당중심 통치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정 당규약은 선군 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는 군대를 노동계급보다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이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과거 김일성 시대처럼 군대보다 인민대중을 더 중시하고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지만은 경제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방식의 변화는 김정일 시대의 정치 방식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당조직 관련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을 이제 신설했는데,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들 5명 정도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새 당규약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를 사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정책결정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했습니다. 새 당규약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당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이 기관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고, 유사시에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조건도 간소화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북한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였던 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높은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당위원회 수준으로 하락한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가 되어서 그 위상이 현저하게 하락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는 군부개혁을 통해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북한군 총정치부에 해당하는 중국군 총정치부의 위상이 하락했는데 북한도 중국군의 개혁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당규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었던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 삭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개정 당규학 서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당규학 서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오랫동안 당규학에 남아있었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과거 당규학은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따라서 남조선 혁명을 지원해 혁명 정권이 미군을 쫓아내면 그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새 당규학에서는 마침내 비현실적인 이 노선을 당규학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당규학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이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풀어쓴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왔고 과연 이 노선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담론에 변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앞잡이인 국내 반동 세력을 때려 부수고 봉건적 착취관계를 천사하는 혁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과연 봉건적인 그런 사회인가 라는 질문이 당시 운동권 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은 어떤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1980년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됨으로써 더 이상 반파쇼 민주화 투쟁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비폭력적인 대중운동이나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혁명의 결정적 승리를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민주화됨으로써 폭력 투쟁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후반에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들이 붕괴되고 소련 바제해됨으로써 북한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 역량에 단합된 힘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생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규학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표현을 그동안 삭제하지 못했던 것은 이 노선을 대체할 새로운 노선을 그동안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재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6년 당규학은 조선노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 역량과의 통일재선을 강화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당규학을 보면은 이 부분보다 해외 동포와의 긴밀한 협력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남한 인사들과의 통일전선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발전에 해외 동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중국이 덩샤오핑 집권 이후 이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교들에게 의존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2016년 당규학은 통일의 방식과 관련해서 남한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새 당규학에선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했습니다.
2016년 당규약에 들어있었던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착동을 짚으시며라는 표현도 새 당규약에선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에 의하면 남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의 이중의 식민지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새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을 폐기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착동을 짚으시며라는 표현도 함께 삭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부터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일 시대의 남북교류협력을 정당화했던 담론인 우리 민족끼리 이론 대신에 북한이란 국가에 대한 주민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기념일에도 북한은 이들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노동신문에도 남한 관련 기사나 논평을 현재 거의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은 국방력 강화나 한반도 상황관리 역량을 집중하면서 남한과의 교류협력이나 통일은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을 하면서 남북한 미중이 참가하는 사자회담이나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육자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